공동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는데 그냥 예산을 줄여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벌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그 주민자치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공동체 지원 센터라는 게 있는데 자치 공동체 지원 센터 그 예산을 75%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75% 삭감이라는 건 뭐냐면 인건비 절반도 안 되고 운영비한테 한참 미달해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 액수를 주고 그 조례에 규정된 사업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는데 지금 월급도 못 주는데 사업은 다 하라는 이런 강변을 하고 있죠. 그 작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걸 작년에는 한 국민당 평균 한 6천만 원씩 줬었어요. 그걸 올해 2,500만 원으로 잘랐어요. 한 55% 날린 거예요. 네, 지금부터 2023년도 고양시 자치공동체 예산 제12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고양시 뿔뿌리 공동체 김은래 이사장님의 연언 말씀 있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양시의 주민 예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폭고식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항거하는 의미로 오늘 기자회견과 그동안 한 2,000명 가까운 그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서명부를 오늘 전달하는 전달식이 되겠고요.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세워졌던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도 좀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의장 이도영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는 시장의 시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인권사업 94% 삭감을 비롯해서 평화인권, 환경교육, 보육, 주민자치, 문화예술, 청년, 여성, 장애인 공동체, 취약계층 예산을 전역에서 40%까지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고양시장의 그 시민 안에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그 건강한 고양 시민들도 이동환 시장이 얘기하는 시민 안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산을 시작으로 예산으로 비추어가 예산 안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이 어떤 시정을 펼쳐갈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장 변명입니다. 저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장으로 올해까지 4년을 일해왔습니다.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기자회견 전에 소개해봤습니다. 한편 죄송한 마음도 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고 일자리를 빼앗겨야 되는 직원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관은 세세한 건 조례를 2014년에 만들고 2016년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 흐름은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관은 올해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 절감 예산의 방향을 갖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과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예산 동결안부터 17% 정도 감액까지도 준비를 해서 소통을 해왔지만 시에서 요구한 예산 감액이 30%였습니다. 30%에 15억 가까운 예산의 30%는 10억 5천이지요. 이 예산을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절감 방향에 좀 맞추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의 예산을 우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 부결한 바 있습니다. 8월 24일 운영회의에서 그리고 그 관련한 의견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현장 지원 역량이 상당히 좋은 센터입니다. 마을공 활동가가 44개 동 곳곳에서 공동체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몇 개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마을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하고 연결되며 성장하는가. 그래서 우리 시의 공동체 가치와 주민자치, 마을자치가 활성화되게 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적절히 또는 최소한의 예산은 올 예산인 14억 9,900, 약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는 40% 절감의 요구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40% 절감 정도의 수준으로 입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11월 18일 과에서 센터에 통보하기를 4억 4,527만 1,000원으로 예산이 시장님, 승인이 이렇게 낮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억 4,500 이 예산은요,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 8억이 넘습니다. 직원, 마을공 활동가, 경기도 공동체 지원 활동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 컨설턴트. 그 예산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센터 보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이런 판단,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명운동도 했고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치공동체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 정책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국에 100개 이상의 자치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센터가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센터를 포함해서 2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있을까요? 필요하니까. 이 정책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마을의 주인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길 바라니까. 그동안 행정은 CCTV 100개를 달아도 마을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아이들의 불안정한 환경 이런 거 해결 못하거든요. 주민들 보고 하라고 그 정책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는 과연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자치, 역량이 성장하길 바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오고 성장한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어떻게 상향될까 걱정이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처사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이 정책적 결정으로 생계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경기도지사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지난 4년간 직원들과 우리 마을공 활동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에서 우리 센터 잘했다고 상 준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맹세코 횡령 재정사고 한 번 없었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승인받고 모든 일처리 다 했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직원 채용 등 모든 것 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경기도지사상까지 받게 된 우리 센터가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전가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0여 년 전 고양시는 100만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의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시민 참여 불묘지였다. 고양시 초창기 참여, 자치, 공동체 활동가들은 시장, 시의회, 공직자들과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현혹해가면서 이 척박한 땅에 자치와 공동체의 싹을 틔워왔다. 우리나라의 자치와 공동체 수준이 워낙 낮은 탓이긴 하지만 몇 년 안 가서 고양시는 자치 공동체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고 몇몇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정받기도 했다. 마을 구석구석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러 동에서 시행정과 각종 가구에서 자치와 공동체의 의미 있는 화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지역자치 핵심은 시정 참여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느냐가 지방분권의 척도라면 지방정부가 이양받은 권한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위임해 주느냐가 주민자치의 척도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모든 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제 막 태어나 자리를 잡아가려는 고양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고양시의 2023년도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지방자치 발전에 명백히 역행할 뿐 아니라 관련 조례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의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거나 예산 없이도 정책은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의 해명은 현실과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궤변일 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주민자치회가 준비가 덜 됐으면 역량 강화 예산을 더 투입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지, 마중물로 주는 자치활성화 사업 예산을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옳지 않다. 고양시의 신생 37개 동주민자치회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고, 다른 7개 동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동료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한 때다. 차라리 고양시는 주민자치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조례부터 바꾸고 나서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둘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에도 사법히 못 미치게 편성하고 운영의 내실화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위법한 조치로 심각한 쟁송을 초래한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9명의 정규 직원과 계속 근로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활동가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임대료 등의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민 공모로 진행되던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은 외부 기관을 포함한 계약직 주민자치 컨설턴트와 마을꿈 활동가들이 해왔는데, 향후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여 자치와 공동체를 키워나가겠다는 말인가. 차라리 고양시는 앞으로 마을 공동체 지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조례부터 바꾸시고 예산에 칼을 대시라. 고양시 집행부 11월 21일 예산 파행 편성 폭거는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시장의 주민 무시 행정이고,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수탁단체에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갖고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총칼만 손에 들지 않은 심대한 행정 폭력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취했다는 데에서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남은 시의회의 심의 기간 동안 이처럼 부당한 행정이
바로잡혀 더 큰 문제를 낳지 않고 부디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열흘 동안 자치, 공동체 관련 예산 재수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한 1,500여 명의 자치, 공동체 활동가와 뜻 있는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2023년도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 수준으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라. 하나, 고양시장은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재수립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하라. 이상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고양시에는 시 집행부에 2023년도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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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양시장은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재수립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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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자치 공동체 예산 다시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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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 얼마 들지도 않는데 뭘 그래요? 아니 시장님을 만나는데 시민들이 시장 만나러 가는데 뭘 그래요?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혀 시끄럽게 안 한다. 그냥 그 시장실 앞에서 가서 거기 책임자한테 대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시장님 안 계시면 그냥 기도실 전달하고 오겠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이상해. 팀장님이 지금 아니 올라가서 시장은 모습이에요. 시장이 시민들이 주인이고 아니, 그러니까 왜 모습이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그 의견을 네. 지금 아 팀장님이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그냥 조용히 가서 전달하고 오겠다 앉았으니까. 위원님만 올라오시죠. 지금 실장님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올라오지 마시고. 예. 아 그냥 구경도 좀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자고. 절대 안 시끄럽게 한다고 약속하잖아요 제가. 장소가 협소해서 제가 책임지고 약속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협소해서 절대 시끄럽게 안 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시끄럽게 합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어쩐다고 저기 뭐야 아니 이게 이랬구나, 뭐가 그래. 문제예요? 우리 여기 다 대표들인데 뭐 누가 대표만 오라 그래?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대표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자, 얘기하고 자 전달하고 여기서 있으니까 소란스럽게 할 조용히 거를 얘기하고 원하는 전달하고 거예요?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요. 네. 몇 분만 올라오세요. 그냥 몇 사람 안 되잖아요. 한 10명밖에 안 돼. 10명밖에 안 된다고. 아니 그만 들어오세요. 아니 장소가 협소해서 계실 데도 없어요. 들어와 다 들어와. 아니 우리 여기 다 대표 관련 대표들이라고. 대표로 한 3, 4인만 좀 아니 여기 공동 대표들 들어오라고. 아니 저기 윤지환 대표 들어오셔요. 아 좀. 아 진짜 조용히 하고 가겠다는데 왜? 아 이놈의 모습들이 무슨 제 왕의 행세를 하려고 그래. 진짜 한 10명쯤 되는데 그럼 뭔가 비교가 도대체. 시상실 어디야? 시상실에서 가봐. 시상실 여기가 비서실이고. 안 계시고요. 여기가 실장님 만나시기로 했잖아요. 시장실 방송이잖아요. 아니 아무도 안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시장만 전달하러 왔으니까 비서실장님이 시장실에서 받으셔야지. 아, 이 실장님 여기 계시다고요. 아니 알겠는데 비서실장님이 시장실에서 받으시라고요. 우리는 시장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비서실장이 여기서 받으시라고 시장실에서.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아니 여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뭘 여기서 받아요? 시장한테 전달하러 왔다 우리는. 받으세요. 예? 받으시는 거 아닌 거잖아요. 아 우리가 지금 비서실에다 전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거 실장님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 아니 시장만 나눠 왔는데 그냥 비서실. 아니, 얘기를 시장실 문 열고 시장실에서 거기 받으시라고. 안에서 비서실장이 받으라고. 시장실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한테 다시 한번 없다. 얘잘 들어보세요.
시장한테 전달했다고 사진을 한 장 찍어야 우리가 시장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비서실에서 전달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자, 시장실에서 전달하면서 비서실장이 시장의 부재 중이라서 비서실장이 대신 전달하는 것은 이거 이해가 돼요. 우리는 시장한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일단 2층까지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고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일정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지금 사실 이게 청사 내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이러는 건 저희가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뜻이 있으시다 예.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나름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이렇게 그 고성을 하시고 무조건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러면 네. 시장실에는 대표단 한 서너 명만 들어갈게요. 그래갖고 비서실장님한테 시장실을 봐주세요.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기 뭐냐, 저희는 시장한테 이걸 전달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 여기는 여기 다 복도에 계시고 저기 한 대표 우리 서너 명만 가서 전달하는 거 사진 그냥 찍고 올 테니까 비서실장이 시장실 봐주세요. 아니 그런 전례도 없고요. 예? 또 똑같은 전례가 계속 올 거고 무슨 얘기인지 여기 우리 그럼 여기 들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받으시고 가세요. 어차피 저희가 시장 들어올 때까지 여기 좀 치고 있으니까 시장 만나고 전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누구세요? 저희 안에 계신 이상동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요. 시장실 문 앞, 자, 시장실 문 앞에 넣으세요. 전달하려고 그냥 나오셔서 시장실 문 앞에 넣으세요. 앞에만 아니 저 추운 데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실 문 앞에 넣으세요. 진정 좀. 네, 비서실에 안 들어갈 거니까 시장실 문 앞에 넣으시라고요. 우리는 시장실한테 전달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문 앞에 좀 비켜주세요. 저기 비서실장이 저기 대신 시장님 서 계시고 우리가 저기 전달하면 됩니다. 자, 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갈게요. 됐죠? 저기 시장실 여기 이 앞에서 비서실장님이 시장실이라고 써 있는 데서 받으세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좀 사진들 찍고 자. 비서실장 처음 뵀는데 저기 그 센터 수탁기관 대표입니다. 우리 저기 대표단 세 명. 우리 시민들과 활동가들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 수량은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 활동가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서명한 것이니까 받아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습니다. 네. 됐죠? 예예. 추운데 또 오셔가지고. 더 할 건 없잖아, 그죠? 네. 그 뒤에 우리 자료들도 있으니까 잘 전달해 주시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면담도 요청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뭐 그냥 아예 그냥 답이 없으신데 웬만하면 소통하면서 하시자고 소통을 하면서 하시자. 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예산 확 깎아버리지 말고 좀 협의 좀 하면 좋잖아. 알았습니다. 예. 자, 우리 저쪽 가시죠. 저쪽으로 나가봤습니다. 우리 절로 이동합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 지금 계시네. 아이고. 지금 저기 의원님도 회의 중에 우리 중인가요? 회의 중 우리 회의 중에.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해. 뭐라? 의사무장님한테 전달하시죠. 그럼 대신 받으셔도 되니 의장님한테 전달할 건데. 의사무장님 만든 거 아니죠. 의원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부의장님 있으면 부의장님하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다 지금 회의 중이잖아. 그러니까 의사무장이 맞습니다. 의장님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어? 회의 중이라고요. 아, 회의 중이라고? 의의 중이에요. 아, 그 의의 중이 아니면 의장실? 의장실에 회의 중이에요. 아, 회의 중이라고? 그럼 우리 국장님 좀 부탁드려요. 전달해 주시고. 예. 의장실 보이는 대로. 의장실 보이는 쪽. 네, 잠깐만요. 여기서 봤나? 좀 전달도 되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자료집인데 함께 한번 보시라고. 의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주민자 측가가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 과장이 남겼을 때 과장이 뒤에가 아니지만 이건
오늘 기다리려고 한 자료인데 하나 좀 더 드릴까? 하나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여기는 항의 목적으로 왔다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지지 격려 방문 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저희는 동지라고 생각해요. 이 주민자 직원들. 저희가 뭐 싸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제수를 요구하고 시에서 하는데 주민자 직원들 노력할 만큼 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주민자 직원 의사가 무한하게 잘려버렸잖아. 이런 부분에서 그 보충은 충분히 하고 함께 피해 나가자 라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온 김에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딱 보고를 했더니 그래도 다 이래저래 이래 직원들하고 이래저래 관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면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 자치 공동체든 뭐 다. 다 여기서 직원이든 팀장이든 늘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오케이. 잘 전달해 주세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년 예산이 75% 삭감됐거든요. 그건 그 기관이 있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없애실 건데 그냥 수순을 밟는 건지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근데 공동체라는 걸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 10여 년 그 공동체 살이를 하고 나서 느낀 건 공동체는 정말 힘이 세고요. 그 큰 기관이나 국가가 해주어야 될 그 틈새에서 못하는 걸 다 메꿔나가거든요. 이걸 10여 년 동안 고양시가 잘 해왔고 내년에도 저희가 2기로 수탁받고 있는 건데 이 뿌렸던 씨앗을 이제 막 싹트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이 나서 싹 나는 걸 그냥 저버리시는 건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마을 주민들에게 자리 잡아서 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게 이대로 된다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환 시장 행정부에서는 모든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의료, 복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산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양시장 이동환한테 직접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보내서 항의도 해주시고 함께 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권리와 누렸던 것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장님께서 주민자치 회원과 이렇게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는 봉사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주민들이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가려운 것을 스스로 긁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못한 부분, 행정이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라고 폄하를 하시면서 봉사단체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저희들은 폄하를 보는데 인정하셨으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월급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봉사로 몸살이 날 정도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원상대로 복구해 주시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 공무원들 다 우리 모습입니다. 주인으로서 역할을 그러니까 주인의 책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이행하면
시장이나 시의회나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막 자르고 보태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권한을 위임한 거고, 위임한 것은 당연히 법과 조례와 각종 법규에 기반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넘어서는 그 시정은, 그 시장의 행정은 독단이고, 그것은 그런 독단을 우리 시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 자치가 제대로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숲이 되고 싶다. 네, 우리 고양시 공동체 활동하시고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나무가 모여야 숲이 되죠. 잘 자란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면 도시의 허파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미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는 나무가 되고 싶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고양시 공동체, 고양시 주민자치라는 커다란 숲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의 글을 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조금만 더 지원하고 마중물로 견인하고 끌어준다면 아마 고양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겁니다. 도시에 인프라 잘 갖춰놓은 거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아가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며 출퇴근만 하는 그런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을 가꾸겠습니까? 마을의 가치를 갖고 함께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고양시를 만들어 갑니다. 예,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투자, 협력, 소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숲이 되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자치 공동체 예산 다시 수립하라.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자치 공동체 예산 다시 수립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